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경의 부장들 회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회의에서 방송부장을 맡은 도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 유익한 이야기들 회의 시간에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이 수요일 장도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 부장들은 야근을 할 테니까 저희 야근 너무 외롭지 않도록 많은 사원분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와 전화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회의에 참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회의에 출석을 하신 부장님들도 불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산업부장 허 부장님 그리고 테마부장 이 부장님 모십니다. 부장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우리 또 부장님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할 건데 이게 직장인들이 수요일을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역시. 저희도 야근을 하는 이제 직장인들로 빙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수요일이라 그런지 오늘 좀 싹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제 착각인가요? 이 부장님 어떠세요 오늘 컨디션? 뭐 항상 이제 한 이틀, 3일째 이제 열심히 일하고 나면 좀 피곤할 때가 됐죠. 그렇죠, 번아웃이 오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주 4일 근무가 참 좋다. 토요일에 이제 가족과 함께 네. 보낸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또 안경을 챙겨 오셨는데 안경 테 색깔이랑 오늘 타이 색깔이랑 좀 맞추신 것 같아요. 부장님 의도하신 건가요? 그래요? 네.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이제 보니까 초록색으로 조금 맞추신 것 네. 같아요. 그렇구나. 이게 초록색인지 조금 처음 알았는데. 못 부리셨네요. 그렇구나. 네. 죄송합니다. 사원분들 꼭 알아봐 주시기를. 부장님들이 이런 거 꾸민 가끔 거. 디테일을 챙기시는 분들께서 그러니까요. 이제 검정색인가 남색인가 초록색인가 구분 못하는 동일한 안경을 한 수십 가지를 놓고 넥타이 색깔처럼 이렇게 딱 맞춰서. 아니 우리 허 부장님도 좀 그렇게 신경 써서 맞추시는 저는 편인가요? 안경이 하나밖에 없어. 그렇군요. 아니요, 허 부장님 컨디션 어떠세요? 왜냐면 우리 최 부장님이 병가를 지금 이틀째 내셔가지고 저희 회사 복지가 참 좋아요, 그렇죠? 네. 조만간 이제 돌아가면서 바통 터치를 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허 부장님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럼요. 제 아내가 저의 건강을 굉장히 잘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뭐 부장님들 다들 건강을 제가 늘 체크하고 있고요. 병가는 아플 것 같으면 미리 내시는 걸로 좀 합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방송부장님은 예. 병가를 못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없으면 방송이 돌아가질 않기 때문에 저를 제외하고 우리 부장님들 혹시나 아프실 것 같으면 다음 주 한 목요일쯤 아플 것 같다. 미리미리 좀 병가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제가 발제를 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목요일을 미리 네, 말을 해달라. 알겠죠? 자, 부장님들과 함께 오늘도 재미있게 회의를 좀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은 힘들어한다는 요일이지만 저희는 지칠 수 없겠죠. 오늘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문자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부장은 아플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늘 회의는 열린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최 부장님이 없는 관계로 정보부장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오늘 시장 이야기를 다 같이 좀 나눠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 기관과 외국인 양매도 때문에 0.8% 하락하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 먼저 허 부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중요한 기점에서 일부 되돌림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 동일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3,075포인트와 그리고 3,100포인트 사이에서 뭔가 방향성을 탐색하더라도 그 구간에서는 필요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가 상황이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내가 예견한 대로만 움직인다면 굉장히 해피하겠지만 시장은 그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모습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외인들이 선물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대체로 근 며칠 동안은 외인이 선물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매도를 이끌어 가다가 오전, 오후 어느 순간부터 그 매도세를 대폭 줄여오면서 저가 매수를 꾸준하게 이어와서 결국 주가 지수는 보합
4건 정도에서 마감을 하는 것이 일례의 패턴이었는데 오늘은 3천억, 4천억, 5천억까지 늘려가다가 이쯤 되면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점심 식사 이후에도 외인들의 선물 매도세는 끊이지 않았고 8천억 이상까지도 외인들은 선물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가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좀 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한 이유들 중에 또 하나는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를 아주 잘 묶어놓고 그 외의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더라라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외국인 순 매수 상위 20종목 그리고 외국인 순 매도 상위 20종목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 기준으로 보고 하다 보면 어디에 지금 외인들이 집중을 하고 있구나 또는 그 반대로 어디에 외인들은 매도를 집중하고 있구나 이 부분들이 꾸준하게 관찰이 되실 겁니다. 그 부분들 좀 이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들을 본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와야 될 타이밍에서는 외국인들이 귀신같이 저가 매수를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3,050% 이상에서는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고 3,10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을 잃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수를 읽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한 발 빨리 3,050포인트에서 일부 되돌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급들의 모습이 나오는 걸 볼 때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현금화할 종목과 그리고 하반기, 상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야 될 종목들을 하루빨리 잘 포트폴리오를 축약하고 내실화시킨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올라가겠지 하는 기대감도 분명히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결정을 해야 될 타이밍에서는 기필코 내가 이 종목을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가지고 갈 것인가,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론을 일단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단기적 대응에 결단을 해 나가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3,075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3,075포인트와 3,100포인트 사이에서 내 종목의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내실화, 종목 수를 줄이거나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나의 계좌의 범위를, 면적을 좀 줄여나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긴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짧은 반등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세 저점에서는 용기를 좀 내보시고 추세 고점, 되돌림 자리에서는 주의를 하셔서 내가 길게 가지고 갈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잘 살펴보셔서 포트폴리오 내실화를 꼭 이루시자라는 이야기를 거의 2주 내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이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일리가 있다. 그리고 내가 허전문가를 산업부장을 1년여 이상 보아왔는데 이 말대로 시장을 좀 보는 게 나에게는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꼭 포트폴리오 내실화의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니까 정말 좀 똑똑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포트폴리오 내실화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우리 허 부장님께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계시고 우리 이 부장님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 브리핑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장중에도 계속 같이 하시는 사원분들에게 브리핑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조정은 좀 자연스러운 반등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 드렸던 거와 지금까지 시선 변경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은 저는 아직 하방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상방으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어저께 설명을 드렸다시피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세적인 흐름이 차트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하락 트렌드를 단계적으로 완성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월봉을 보고 여전히 상승 추세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일봉상으로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지금 굉장히 하락 추세로 지금 완전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트렌드는 만들어져 있어요. 하락이라고. 그렇다면 요 이제 저항자리 3,1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느냐, 못 넘어서느냐.
그리고 지금 뭐 차트에서 보이는 3,150포인트는 최소 넘어줘야지 우리가 추세가 전환할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뭐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3일 전에 이제 눌림 조정을 받다가 21선을 이렇게 이제 돌파한 구간이 나왔어요. 요날 5일선까지 이제 같이 돌파를 하면서 저항선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는 흐름이 한 차례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이었고 3,050포인트라는 이런 저항 라인도 어저께 뭐 장중에는 살짝 돌파를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결국 돌파를 못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일선까지의 눌림은 지극히 좀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다가 못하고 윗골을 달고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선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차이나텔레콤을 퇴출을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차이나텔레콤이라는 그 통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글로벌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보안 관련된 우리 이전에 그 한번 화웨이라든지 네. GT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미국에서 제재를 가한 것처럼 네. 60일 이내에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종료해야 되는 그런 네. 노골적이네요. 상황이 발생이 네. 됐죠. 요게 이제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중국 증시 기술주들 다 같이 좀 급락을 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제 항생이 급락을 했어요, 장중에. 그래서 우리나라 장이 오전에 반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 좋았죠. 이제 10시 한 15분부터 이제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같이 이제 빠질 수밖에 좀 없었던 그런 뭐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등장은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추세대 흐름을 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뭐 이 하락 추세대 저항 자리까지 좀 돌파를 해주고 뭐 한 3,100포인트 저항 자리까지는 일단 올라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 3일 전에 25일 날 독도의 날인가요? 네. 이날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이라면 겁낼 필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 조정 나오게 되면 상승하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요번에 조정 나올 때도 올라갔던 종목들이 어제 오늘 조정 나올 때 똑같이 움직여줬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우상향 흐름을 타고 있는 뭐 잔잔하게 타고 있던 강하게 타고 있던 어찌됐든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만큼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신다면 나쁘지 않은 수익이 나온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는 종목별로 좀 공략을 잘 해야만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차별화 장세인 것 같다라고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종목을 사던 사고 기다리면 올라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 시장 브리핑을 들어봤는데요. 이러한 알짜배기 정보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매일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는 최 부장님이 발제를 해야 되는 날인데 병가를 내셨으니 저희 방송부에서 발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죠. 네, 소위 놀자주라고 불리죠. 게임주와 OTT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11월이면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일정들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10시 제한 이런 것도 없어지고 온 오프라인으로 놀거리가 넘칠 것 같은데 이 억눌려 있던
뭐랄까요, 놀 수 있는 흥들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실적 발표랑 같이 지금 쿵짝쿵짝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쪽을 보니까 게임주랑 OTT예요. 오늘 이 두 축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게임주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신작 출시를 앞둔 종목들 위주로 종목들의 흐름이 오늘도 어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면요. 뭐 굵직한 종목들부터 보면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 그리고 크래프톤 같이 이런 주요 게임 3사들이 신작 출시 계획을 내놓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NC소프트는 당연히 리니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넷마블도 그렇고요. 크래프톤은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좀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이 나올 예정이라고 현재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정이 정해져 있는 이벤트들이잖아요. 그래서 게임주들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 전에 우리 부장님들은 소위 왕년에 게임 좀 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 부장님 게임 즐겨 하셨나요? 네, 뭐 스타크래프트는 네. 거의 뭐 프로 게이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설렐 뻔했네요. 네, 네. 뭐 네. 아마 한 9단 정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보통 어떤 캐릭터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프로토스를 위주로 좀 많이 그렇군요. 플레이했었어요. 아니 요즘 이제 MZ 세대 분들은 스타크래프트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쵸. 네, 한때 유행했던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네, 함께 보시는 분들도 추억에 젖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참고로 저그를 네 많이 애용했습니다. 하셨나요? 예. 우리 허 부장님은 저는 테란으로 입구를 막고 저만의 성을 쌓고 있다가 결국엔 이제 공중 예. 유닛이 나와서 처참히 사망하는. 아니에요. 투자 스타일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좀 안정적으로. 처참히 사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배틀그라운드가 네. 엄청나게 흥행을 했죠. 네, 그리고 맞아요. 배틀그라운드 프로팀에서 이게 스카웃이 올 정도로 배틀그라운드를 잘하는 동생을 두고 있었어요. 네? 나 말고. 예. 예. 그래서 오늘 게임이랑 OTT 주제인데요. 제가 사전에 좀 고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네, 뭔데요? 게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산업부장입니다. 그래서 게임이 재밌다, 게임이 즐겁다, 뭐 또는 이 게임이 될 것 같다 이런 뷰를 저에게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산업에 대해서 게임 산업이 이 정도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도로 게임에 대해서는 산업부장, 허부장이 잘 모르더라라는 것을 일단은 기저에 깔고 예. 제 의견을 좀 들어주시면 아니죠. 좋을 이게 것 게임 같습니다. 실력과 또 그 산업을 보는 거는 별개일 수 있잖아요. 제 모토는 음식료 업종을 한다면 그 회사의 음식을 먹어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 자동차 회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차를 타봐야 되고.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게임 회사를 내가 주식을 투자할 거냐 말 거냐 했을 때는 그 게임을 해보고 그리고 그 게임이 타사 대비 경쟁력이 있다. 아니면 그렇죠. 이 게임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감이 있어야 또 게임 그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게임 회사에 투자를 해본 적이 거의 손에 꼽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합니다. 뭐 펄어비스나 배틀그라운드나 네. 될 거다라고 하면 그래도 할 수는 있지만 왜냐 시장에서 누구나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그 게임을 해보고 게임을 즐겨보고 이 게임은 타사 대비 경쟁력이 있어. 이거는 히트를 칠 거야. 라고는 평가를 못하고요. 뭐 iOS나 안드로이드, 플레이 앱스토어 이런 곳에서 매출 순위, 다운로드 순위 이런 것들을 지표로 삼아서 분석은 할 수 있을 뿐 네. 제가 게임을 직접 평가하기에는 게임을 잘 모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기 모여 있는 부장들 다 약간 과거 게임에 머물러 있는 걸 보니 게임 실력은 고만고만할 것 같은데 이게 또 최근에 놀자주로 이제 게임주가 실적 발표도 나오고 있고 신작 출시 계획도 잡혀 있고 하다 보니까 게임을 또 이제 젊은 분들은 많이 하다 보니 내가 직접 해보니까 이 게임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혹은 뭐 이번에 진짜 업그레이드 잘 됐다. 혹은 글로벌 시장을 노리려는 게임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또 회사가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 투자를 막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본 우리 이 부장님은 게임주 관련돼서 이제 흐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떠셨을지. 항상 그 어떤 섹터라든지 테마들이 올라갈 때와 똑같은 그냥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위메이드라는 기업이 이제 굉장히 크게 올랐잖아요. 네. 펄어비스도 위메이드 못지않게 굉장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좀 크게 올라가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이 쫄따구라고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후속주들을 달고 이렇게 좀 그렇죠. 움직이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큰 기대감을 안고 거기에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다른 기업들에도 막 파생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게임 산업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바이오 기업에 투자할 때 네. 뭔가 임상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기대감 때문에 모르죠. 네. 어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결과가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하면 기대감이 막 부풀어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시점이 게임주들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아. 그러니까 어떤 신작 발표를 합니다 하면 신작 나오면 다 대박 날 것 같고 막 이래서 게임주들이 한때 막 엄청나게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번 당해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학습 능력이 효과가, 생겨가지고 예. 게임이 신작을 발표한다. 그럼 어느 정도는 좀 움직여주는데 기대감에 결코 막 어마어마한 상승이 안 나오더라고요. 폭발적이진 않다. 그리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앱스토어에서의 매출이라든지 네. 이제 이 다운로드 유저들이 얼마나 되는가 눈으로 확인이 되고 난 뒤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경향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오르는군요. 예, 그래서 예전의 게임과는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네. 있고 또 한참 전에 이제 게임주들이 급등을 했을 때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온라인 게임 그러니까 리니지가 어떻게 보면 거의 1세대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온라인 게임들을 새롭게 이제 출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뭐 뮤라든지 웹전 같은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었는데요. 이게 이제 모바일 생태로 변하면서 네. 굉장히 급격하게 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 예를 들어서 리니지가 만약에 처음 나왔을 당시에 모바일 게임으로 즐길 수 있었고 전 세계 누구나 다운을 받아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네. 아마 이 NC소프트라는 기업은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기업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 그런 생태가 이제 변화하면서 새로운 신생 기업들에도 기회가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보면 뭐 펄어비스 같은 게임들, 맞아요. 뭐 검은 사막인가요? 뭐 푸른 사막인가요? 네, 검은 사막. 네. 그런 이제 모바일 게임 히트를 통해서 네. 크게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생태는 그렇게 좀 사뭇 달라져 있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도 사뭇 달라져 네.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11월 달에 이제 신작들이 나온다라고 돼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은 하지만 분명 이번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실적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눈으로 있어야. 확인이 되었을 때 네. 다운로드 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매출을 앱스토어 매출에서 뭐 상위권으로 올라간다든지 뭐 반응이 심상치 않다든지. 네. 네. 그 정도가 이제 되어야지 주가들이 급등을 할 거고 요번에 데브 시스터즈 네, 네, 맞아요. 뭐 쿠키런인가요? 뭐 그 게임 역시도 실적이 딱 쭉 찍히는 순간부터 주가가 올라요.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주들 너무 신작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사전 예약자가 얼마나 많았나 그다음에 출시하고 나서 이렇게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다운로드 수를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너무 성급하게 어떤 종목이 요번에 나오는 게임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성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네. 또 게임 같은 거는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아까 전에 이제 그 생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겪어보시고 이제 투자를 결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게임은 뭐 물론 다른 부분도 그럴 수 있겠지만 네. 게임 같은 경우는 남들은 다 재미없어요. 남들은 다 재미없어 하는데 나는 너무 재밌는 거야. 내 취향에는 맞아서. 내 취향에 맞아. 그러니까 매니아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객관적 투자자의 시선을 좀 잃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객관성을 여기서 상실해버리는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빨리 접속을 해서 어. 나와 같은 매니아층이 얼마만큼 되는지 네, 그런 파악을 것들을 이제 해보고. 파악해야 되는데 객관적 추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 지인이 예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 얘기 아니시죠? 와 이거 게임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저보고도 막 하라고 주변에 같이 하자고 막 영업을 이러면서 하셨군요. 예. 이 회사가 그 넷마블이었어요. 아. 넷마블이 정말 주가가 급등을 할 거야. 너무 재밌는 게임이야 이래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한 3년 동안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다라는
슬픈 소식이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느낀 게 이게 남들이 다 좋아해야지. 맞습니다. 나는 재미없어도 매출에서 나오는 다운로드에서 보이는 그런 남들이 다 좋아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네. 생각이 좀 들었고 유행가 얘기 제가 대중가요 얘기 한 번씩 맞습니다. 드리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이 이런 것도 대중적으로 좀 인기를 받는 그런 게임들이 분명히 성공을 하는 거니까 네. 너무 이런 또 매니아층적인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게 되면 투자에 실패할 수 있다는 네. 부분 좀 생각해 두시고요. 네, 아니 정말 테마 부장님 다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유저로서의 시선과 네. 투자자로서의 시선은 다를 수 있다. 맞아요. 네, 예전처럼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그런 시장이 이젠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돈으로 찍히는지 네. 이게 정말 비즈니스 모델이 완벽하게 뭐 입증이 됐는지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뭐 바이오 기업도 사실 임상 3상 했는데 결과가 처참하게 나왔어요. 그럴 이게 수도 있죠. 이거 신약이 네. 불가능해요. 그럼 주가가 하한가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게임도 신작 출시 엄청 돈을 들이고 시간을 아유. 들여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냈는데 네, 대중에게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그런 경우도 되면 있죠. 결국 주가는 그에 따라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네. 크랩톤 배틀그라운드가 조금 리뉴얼돼서 나오는다고 하는데 11월 네. 11일 날요. 우리나라는 이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히트를 치면 어. 거기서 이제 좀 울고 먹는 사골까지 이렇게 예, 좀 예. 발라먹을 듯한 아니 뭐 NC 소프트도 뭐 리니지를 이번에 네, 그러니까요. 그건 뮤가 잘 되니까 뮤2가 나오고 이제 그 IP가 새롭다라기보다는 네. 같은 IP를 갖다 자꾸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잘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크립톤이 글로벌적으로 사전 예약자가 맞습니다. 5천만 명이래요. 어. 그러니까 이제 반응 좋네요. 우리가 이제 크래프톤이 막 처음에 배틀그라운드가 정말 인기를 끌고 상장할 당시에 막 고평가니 막 이런 네네.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5천만 명 이라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참고로 넷게임즈에서 네. 신작을 출시하는 블루 아카이브라는 네. 요 사전 등록자가 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이게. 그러네요. 그만큼 좀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작을 내더라도 뭐 바로 이렇게 좀 안 좋은 결과를 보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네. 뭐 이후에 나오는 결과치를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게임주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위메이드는 제가 좀 이따가 뭐 질문 주실 때 그때 네. 말씀 또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또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 가지 게임 종목들 이름이 거론이 된 것 같은데요. 뭐 특히나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과 관련돼서 뭐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렇다면 신작이 좀 성공을 해야 주가도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나마 좀 구사일생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서 NC소프트부터 보도록 하죠. 신작으로 반등이 가능한 자리인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유저가 아니라 투자자로서 이 기업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NC소프트 두 분 어떻게 좀 차트나 혹은 기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허반석 위원님, NC소프트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NC소프트는 이 부장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내 관할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봐주시죠. NC소프트가 100만 원이 넘어갔다가 네, 55만 원까지 빠졌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죠. 뭐 반토막이 났다라고 얘기를 이제 뭐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조정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NC소프트는 좀 각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같은 IP만을 계속 우려먹는 뭐 그런 부분을 좀 벗어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선도적인 게임 회사라면 새로운 시도들을 좀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메타버스 얘기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 NC소프트에서 뭐 리니지를 새로 만든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XR을 착용을 하고 검을 들고 싸우는 뭐 그런 거를 만들어낸다든지 신기술을 접목한. 그러니까요. 뭔가 이래 돼야 되는데 리니지 W 이거 뭐 그냥 봐도 월드겠죠. 네. 뭐 글로벌적으로 런칭한다는데 물론 뭐 잘 될 거다라고 좀 희망을 갖고는 있지만 네. 그냥 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바라볼 때요.
좀 식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뭐 리니지 워낙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쵸. 부분이니까 뭐 재밌어봐야 뭐 거기서 거기겠지라는 또 생각도 드는 부분도 분명히 생기고요. 새로운 면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예. 기업이 굉장히 돈을 잘 뽑아낸다라면 네. 게임에서 뭐 주가는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실적이 지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네, 실제로 3분기 실적 전망치도 지금 거의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할 것이라고 네, 네, 전망이 그래서 되고 있네요. 지금 2020년도에 나온 8,200억이 뭐 피크아웃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신작들이 어떻게 좀 분발해주지 않는다 하면 다시 한번 100만 원대 주가를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시장 반등 정도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네. 제 생각에는 뭐 올라온 다음에 한 65만 원 정도까지 65만 원 선. 한 70만 원 갭 구간이 있는데 여기까지 갭을 매우로 올라와 주면 좋은데 네.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65만 원 뭐 좀 시장이 괜찮아서 괜찮게 올라온다면 한 7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과연 이 실적 부진을 좀 신작으로 메꿀 수 있을지, 반면 우리 이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기술을 접목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신생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추격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 위메이드라든지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이 현재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위메이드는 뭐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를 합병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펄어비스는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시킨 도깨비라는 이제 게임이 지금 흥행을 하고 있으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펄어비스 여기 담당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펄어비스 한번 궁금한데 여쭤볼게요. 계속 네.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펄어비스도 그렇고요, 위메이드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제 출시 이전 영상을 공개를 했죠. 거기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는 반응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예. 이 정도의 퀄리티와 이 영상 그리고 특수 효과 기술의 접목, 이 모든 것들이 이거는 빨리 출시돼서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들의 창의성, 뭐 창조력 이런 것들이 함께 기술력과 결합을 해서 타의 추종을 좀 불허하는 그런 대작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팽배하고, 그 모습들이 주가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펄어비스를 저는 현재 보유자 관점으로 보고는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내가 8만 원 언저리에서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매수한 가격이 깨지지 않는 한 가지고 가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8만 원짜리가 이 정도 언저리인데요. 8만 원 60일선인데요. 내가 8만 원에 매수를 했으면 8만 원이 깨지기 직전에 내가 현금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8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네. 그런가 하면 게임 개발자들은 거의 이제 뼈를 갈아 넣는 그런 자식을 낳는 그런 고통으로 하나의 게임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렇죠. 뭐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매일 야근을 하고 개발을 하는데 몰두한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이런 게임이 나왔느냐를 조금 더 뜯어보면 대부분 칭찬을 하면서 귀결되는 부분들이 기업 문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개발자들이 마음껏 창조력을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그간 뽑기를 운에 맡기고 과금 체계를 하고, 그리고 유저는 우리의 뭔가 고객, 돈벌이 수단이다라는 그런 틀이 우리나라 게임 시장에 조금 팽배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결말 또는 일종의 반항이 NC소프트에서 나온 거일 텐데, 이 펄어비스는 게임의 뭔가 퀄리티도 그렇고요. 게임이 획기적이다. 그리고 신기술이 접목됐다. 모든 것들이 좀 기업 문화와 결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미래가 좋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깨비가 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곳으로 좀 사고를 확장해 본다면 무언가 여기서는 뭔가 더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기업 문화로부터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와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2018년도 동시 접속자 수가 320만 명까지 피크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30만 명 수준인데요. 2018년도에 가장 피크치가 320만 명이었는데 위메이드의 미르4 게임이 현재 이제 100만 명 동시 접속자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2주 만에 8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다시 재차 경신을 한 모습인데요. 크래프톤의 시총이 24조 원이고 위메이드의 시총이 5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공매도 세력들이 결국 처참하게 패했고요. 외국인 지분은 4%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요. 기관들의 지분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게임용으로 쓴다면 빈집 털이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물량이 많이 잠겨 있다라고 한다면 위메이드 차트를 놓고서 이런 이야기가 또 오고 가는 느낌입니다. 예전에 신풍제약을 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도 있는데요. 네. 위메이드의 외국인 비중이나 기관 비중 그리고 공매도 세력이 이제 쇼커버링도 다 끝났다라고 좀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주가는 기대감으로 그리고 유동성으로 유동 물량 부족으로 조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인데 어느 누군가가 대량의 물량을 쏟아내고 그 쏟아내는 물량을 누군가 또 다시 받아낼 수 있는 여력만 있다면 네. 주가의 상방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신풍제약 이야기도 나오고요. 크래프톤이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의 접촉자 수가 320만 명이었다. 위메이드가 현재 100만 명인데 어느 속도로 동시 접촉자 수도 늘어나는지 함께 관찰하면서 보유자분들은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게임주가 전반적인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 이제 위메이드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NC소프트와는 약간 또 결이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돼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위메이드, 펄어비스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기대할 만하다라고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위메이드는 물론 이제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기술적으로 그냥 좀 접근을 하면 차트를 좀 보자면. 네,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가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한 차례 조정을 받았다가 갈지 아니면 좀 전에 이제 얘기해 주셨던 그런 기대감들 분명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상승각은 굉장히 가파르게 세워놓은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마지막 불꽃을 한번 쏴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고점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되겠군요. 네. 네, 일단 항상 손절이 안 되는 분들은 들어가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허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저위험 구간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변동성 굉장히 크고 언제든지 부러지게 되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일단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흐름대로 계속 간다라고 추세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위메이드가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네. 지금 위믹스라는 이 가상화폐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썸이라는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인이 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하셨던 미르4를 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자산들을 이 코인을 갖다가 또 환전을 통해서 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전에 리니지 1이 굉장히 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게 성 하나 들고 있으면 몇십억이고 그러니까요. 그게 칼 하나에 엄청난 그런 이제 아이템들의 값어치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게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정도로 그런 좀 대중성을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위메이드에서 하고 있는 미르4가 약간 좀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메이드에서 얘기하는 바가 이제 위메이드 대표가
빗썸의 그 사내 이사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메타버스 내에서의 기축 통화를 위믹스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이 추진될지는 뭐 디테일적인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정말 이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게임들의 이런 자산들이 이 위믹스라는 코인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한다라면 굉장히 또 확장성이 있을 수 엄청나게 있다. 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위메이드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대감이 분명히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오늘 또 이거는 여기서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예.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서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뒷이야기가 궁금하다고 하시면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위메이드와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확장성 면에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기대감을 갖고 주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놀자주의 다른 축이죠. 이 OTT 시장 이야기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약간 구독을 하고 있는 게 넷플릭스 정도인데 우리 두 부장님들은 혹시 이런 구독 경제, 이 OTT 시장 어떤 거 이용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쓰고 있고 네. 동생은 디즈니 플러스를 쓰고 있어서 같이 서로 이렇게 함께 아이디를, 보는 함께 예. 보는. 우리 허 부장님은 저도 넷플릭스를 쓰고 있어요. 넷플릭스는 다 기본적으로 요즘 구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OTT 시장에 뛰어드는 새로운 축들도 많고 기업들도 많고 확장하려는 움직임들도 커지고 있어서 이 OTT 시장의 각축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까지 또 이제 들어오고 뭐 애플도 들어오겠다고 하고 어디까지 이 시장이 확장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분명히 레드오션이 되면 어려울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잖아요. 허 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OTT 시장이 이제 뭐 우리나라의 영화나 드라마들이 조금 흥행을 하면서 뭐 예를 들자면 기생충도 그렇고요. 최근은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 시장의 컨텐츠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열리는데 11월 4일 이제 애플 TV가 한국에 런칭을 하고요. 네. 11월 12일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에 런칭을 합니다. 이런 시장들이 하나하나 열리면서 국내 소비자들도 해외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소비할 수 있고요. 해외 시장에서는 국내 컨텐츠들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제작 또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의 뭔가 값어치, 그렇죠. 평가 가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OTT 사업자가 사실 원 제작자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게 한 가지의 이제 화두 그리고 문제점으로 좀 꼽아지고 있습니다. 수익 배분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매출 총이익률을 잘 유지해 나가는 곳이 어디인가 이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이 회사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 정도의 돈을 남기고 있는가, 이윤을 남기고 있는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더 갈 기업에 대한 분간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컨텐츠 제작 규모보다도 앞으로 이 마진율 더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누가 더 이익률을 높게 남기느냐 이 부분으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 수익률 배분에 있어서 어느 회사가 더 많이 이득을 취하는지가 주가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우리 이 부장님은 OTT 시장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허 부장님과 비슷하게 보는데요. 네. 일단 지금 컨텐츠 이 플랫폼들의 갑질은 제가 봤을 때 조만간 OTT 기업들끼리의 이제 경쟁에 의해서 좀 완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오리지널 그 컨텐츠를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역량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잘 만들어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차별적인 그런 엔트리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 높다. 그래서 OTT 시장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 치열한 경쟁에 티빙이라든지 이런 OTT 기업들은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죠, 네. 컨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계속 뭐 긍정적으로 한 1년 정도는 관련 섹터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 부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걸 또 들어보면 OTT 춘추 전국 시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도 K 콘텐츠들이 좀 더 힘이 실리는 방향으로 플랫폼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K 콘텐츠의 힘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힘을 힘입어서 좀 갈만한 수혜를 입을 만한 업종이나 뭐 종목이 있다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잘 돼서 지금 전 세계에서 달고나 대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콘텐츠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좀 반대로 이 부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이런 K 콘텐츠 덕분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딜까요? 좀 다양한 대부분의 이 제작 능력을 가진 기업들은 다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종목을 하나 꼽아서 꼭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하면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단기, 이제 뭐 네. CJ E&M이라든지 뭐 J 콘텐트리 같은 거는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네. 버킷 스튜디오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어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급등을 한번 했었는데 최근에 좀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컨텐츠 섹터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할 때 좀 같이 움직여 주다가 오늘 상한가 이제 급하게 좀 들어갔는데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빗썸에 경영 참여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빗썸 기업 자체가. 빗썸의 이제 이 버킷 스튜디오 대표가 또 사내 이사로 이렇게 또 그러니까 위메이드와 비슷하네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빗썸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손자 회사 비덴트가 손자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덴트와 빗썸 코리아가 이 빗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배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경영권 분쟁으로 좀 문제가 있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제 화합을 해서 서로 이렇게 좀 더 잘 만들어가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지금 보면 대표가 빗썸의 사내이사로 뭐 이렇게 경영 참여를 하면서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가 빗썸과의 경영 참여를 통해서 뭐 NFT 시장에 대한 부분들, 나오는 컨텐츠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또 진행을 할 예정이고, 위메이드처럼 또 하나의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컨텐츠와 네. 가상화폐, 이 NFT를 접목해서 가느냐. 그리고 뭐 이렇게 만약에 또 그 게임 회사와의 또 연관성까지 이렇게 또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하면 네. 메타버스 시장에서 결국은 이런 컨텐츠라는 부분들은 또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 좀 굉장히 뭐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허 부장님한테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결국 수익으로 연결이 되려면 이 OTT 시장이나 콘텐츠 결제를 어디서 하느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결제, 같은데요. 네. 그래서 상위 결제 플랫폼 기업들 좀 보시면 어떨까? 예를 들면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OTT 관련된 결제를 네이버에서 직접 하는 모습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 정지가 되고 있죠. SK텔레콤입니다. 맞습니다. SK텔레콤도 T우즈라는 구독 시스템을 내놓았습니다. 그 안에 웨이브나 앞으로도 뭔가 여기에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OTT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또 맞아요. 화두가 올랐죠. 네네. 그러면 이 통신망을 제공하는 기업들과 OTT 업체나 케이블 TV, IPTV 모두 다 이 통신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통신사는 이를 무기로서 어떻게 잘 협력 또는 MOU든 어떻게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선점할 수 있을 것인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조금 갑의 위치에서 뭔가 요구할 건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플랫폼 기업이나 아니면 통신망을 제공하고 있는 통신사를 통해서 구독이나 결제를 할 수 있겠다.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들 좀 생각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뭐 생활하면서 SKT 텔레콤에서 나오는 광고가 굉장히 실생활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OTT 시장을 통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 부장님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놀자주 위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못다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회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석해주신 사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